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비로소 찾아온 노년의 자유와 행복.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된 것이다. 어제 저녁, 저는 베란다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300명, 아니 400명이 넘는 이름들. 김 부장, 박 사장, 고향 친구, 동호회 지인, 거래처 김 대리. 참으로 많은 이름이 제 폰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수많은 이름을 보는데 마음이 든든하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져 오는 겁니다. 마치 꽉 끼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입지도 않는 옷들로 터질 듯한 옷장처럼 그 수많은 이름이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일은 이제는 비워낼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그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노인네가 가뜩이나 외로울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혀를 차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이 재산인데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처를 지운 어젯밤, 저는 지난 70년 인생 중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왜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며 내 귀한 인생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70평생을 살아보고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모으는 것도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안 잊고 온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과감하게 도려내는 일, 즉 사람 정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를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많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주말마다 술자리에 불려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까지 쫓아다니며 꼬박꼬박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 마누라, 내 자식 챙길 돈은 벌벌 떨면서도 남들에게는 야, 오늘은 내가 쏜다 하며 호기롭게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역시 김 형님밖에 없어. 일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치켜 세워주는 그 알량한 말 한마디가 마약처럼 좋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못해서 빚보증을 서준 적도 있고, 듣기 싫은 자기 자랑을 몇 시간씩 들어주며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파김치가 되는데도 저는 그게 사회생활이고 인간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저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내 곁을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더군요. 제가 은퇴를 하고 명함이 사라지고 덜컥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니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6인실 병상에 누워 창밖을 보는데 문득 사무치게 외롭더군요. 현역 시절 매일같이 울려 대던 전화기는 고장 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내가 밥 사고 술 살 때는 형님, 아우 하며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퇴원하면 소주 한잔하자는 빈말조차 건네는 이가 없더군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들어온 건 평생 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시킨 제 아내뿐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곰국 냄비를 들고 온 아내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진짜 귀한 보석은 집에 두고 나는 밖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줍느라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곁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갑,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베푸는 호의를 좋아했던 거구나. 씁쓸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었죠. 여러분, 인생 70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억지로 참으며 살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맛없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기엔 내 위장이 아깝고 싫은 사람 비위를 맞추며 담정 노동을 하기엔 내 남은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하자마자 인간관계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냉장고를 청소하듯 사람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준을 세우고 딱 세 부류의 사람을 제 인생에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사람은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즉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매사에 불평불만인 사람입니다. 친구 중에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나면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갔다는 둥, 이번에 산 땅값이 올랐다는 둥,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줬다는 둥, 처음 10분은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떠들어댑니다. 제가 나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걱정이야 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야, 나는 골프 치느라 엘보가 왔어. 골프가 이게 참 예민한 운동이야 라며 다시 자기 얘기로 채갑니다. 대화라는 건 탁구공처럼 오고 가야 맛인데 이 친구와의 만남은 늘 벽에다 대고 공을 치는 기분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더군요. 내 피 같은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 저는 이 친구의 번호를 가장 먼저 지웠습니다. 차단 목록에 넣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얌체 같은 사람입니다. 평소엔 명절 인사 문자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대뜸 형님, 잘 지내시죠? 라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세상 친한 척을 하지만 결론은 뻔합니다. 급해서 그런데 돈 좀 융통해달라. 아들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달라. 누구 좀 소개해달라. 예전에 저였다면 그래, 오죽 급하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싶어 무리해서라도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면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때뿐입니다. 볼일 끝나면 다시 남남처럼 지내다가 또 아쉬울 때만 가면을 쓰고 나타날 겁니다. 이런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내가 호구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기생충 같은 관계는 하루빨리 끊어내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남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씨는 이래서 문제고, 이 씨는 저래서 나쁜 놈이고, 듣다 보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자기 혼자뿐입니다. 예전엔 맞장구 쳐주며 들어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내 앞에서 남 욕을 저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딴 데에 가서 내 욕도 할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까지 시커멓게 오염됩니다. 나이 들수록 맑고 고운 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란 판에 굳이 남의 배설물 같은 험담을 귀에 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독한 마음을 먹고 전화번호부를 정리하고 나니 400명이 넘던 목록이 거짓말처럼 30명 남짓으로 줄어들더군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내 장례식장이 텅 비면 어떡하지? 너무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기우였습니다. 관계를 비워낸 그 빈자리는 고독이 아니라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졌습니다. 싫은 친구 비위 맞추러 억지로 나가던 시간에 저는 이제 혼자서 천변을 걷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으며 길가에 핀 코스모스에 눈을 맞춥니다. 예전엔 청승맞게 혼자 무슨 산책이야 라고 생각했을 그 시간이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황홀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남의 자랑질을 들어주느라 낭비했던 시간에 서점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사서 읽습니다. 억지로 웃어주느라 썼던 감정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나를 아껴주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손주 녀석 맛있는 간식 하나 더 사줍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요.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마음 편한 친구,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1~2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설령 그런 친구가 1명도 없다 한들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그만인 것을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 가는 존재들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solitude는 외로움 loneliness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남겨진 고통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자유이자 내면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70년을 살아보고서야 깨닫습니다.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 잡초가 무성해져서 예쁜 꽃들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잡초 뽑듯 뽑아내야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인연이 뿌리 내릴 수 있고 나라는 꽃이 온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끊어야 할 인연을 놓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30년 지기인데 동창인데 하며 미련을 떨고 계신가요? 부디 망설이지 마십시오. 썩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싱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음식까지 상하게 만들 뿐이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손가락질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남의 시선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내 가족에게도 웃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저처럼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보십시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하나씩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온전한 나를 되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년 인생을 살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 숙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